소니가 위대한 이유요? 영국 축구 전문가 충격 분석에 영국 전력 발칵.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만큼 치열한 최종전은 아니다. 2021에서 22시즌은 38라운드까지 우승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팀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지 않은 역대급 시즌이었다. 올해는 다르다. 이미 맨체스터 시티의 3연패가 확정됐고, UCL도 일찌감치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몫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우에파 유로파리그 티켓 역시 리버풀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 배부됐다. 그래도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 여전히 EPL 최종전을 기다려지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남아있다. 손흥민이 유럽 대항전을 꿈꾸고 있고, 엘링 홀란드는 위대한 기록에 방점을 찍으려 한다. 또한 EPL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던 에버턴과 레스터시티 중 한 팀은 무조건 강등된다. 토트넘 호스퍼의 이번 시즌은 다사다난했다. 초반에는 무난하게 UCL 진출권에 드는 듯했다. 그러나 팀의 부진과 함께 찾아온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폭탄 발언, 이후 들쑥날쑥했던 팀 성적 때문에 지금은 8위까지 처진 상태다. 손흥민에게도 우여곡절이 많은 시즌이었다. 손흥민은 월드컵 전까지 레스터전 해트트릭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골맛을 보지 못하는 부진에 빠졌었다. 다행히 후반기가 될수록 힘을 내 현재는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상태다. 희박한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도 노린다. 자력 진출은 불가능하다. 토트넘은 현재 7위 아스톤 빌라에 승점 1점이 뒤져 있다. 마지막 상대도 강등 탈출에 사활을 건 리즈 유나이티드다. 빌라 역시 난적 브라이튼을 만난다는 점이 그나마의 위안거리다. 손흥민의 득점포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트넘은 이 경기를 최소한 비긴 상태에서 빌라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손흥민이 리즈의 골망을 흔들어 승리를 거두고 빌라가 브라이튼을 꺾지 못하는 그림이다. 홀란드가 이번 시즌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 여름 맨체스터 시티에 입성한 홀란드는 적응기가 필요 없다는 듯 골 폭격을 시작하며 프리미어리그, EPL, 위 득점 역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 현재 36골로 앤디 콜과 앨런 시어러의 34골을 넘어 한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EPL 올해의 선수와 영플레이어도 홀란드의 차지였다. EPL 사무국은 27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홀란드의 이 관왕을 발표했다. 2019에서 20시즌 이래 EPL 올해의 선수와 영플레이어를 동시에 수상한 선수는 홀란드가 최초다. 이미 단일 시즌 리그 경기당 한 골도 달성했다. 최종전 출전에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홀란드는 36경기 36골로 대업을 완성할 수 있다. 해리 케인, 2016에서 17시즌, 경기당 0.97골. 루이스 수아레스, 2013에서 14시즌, 경기당 0.94골 등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로 입성한다. 이제는 그 이상을 노린다. 홀란드가 한 골만 추가한다면 경기당 한 골이라는 마의 벽을 넘어 아득한 수준에 가닿게 된다. 맨시티의 리그 3연패를 이끈 홀란드는 개인의 위대한 영예까지 챙길 채비를 마쳤다. 이번 최종전은 사라질 역사를 결정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EPL의 족적을 남긴 에버턴과 레스터 중 적어도 한 팀은 무조건 강등당한다. 에버턴은 EPL 위 터줏대감이다. 잉글리시 풋볼리그, EFL 위 원년 멤버이자 일부 리그 120시즌, 리그 최다 잔류 기록을 가졌다. EPL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팀이자 EPL 출범 이후 강등된 적이 없는 6팀, 맨유, 리버풀, 첼시, 아스널, 토트넘, 에버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에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션 다이시 감독 부임 이후 힘을 내며 현재 리그 17위로 턱걸이 잔류를 노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머스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강등을 맞이할 수도 있다. 레스터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2015에서 16시즌 동화 같은 EPL 우승으로 모든 축구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던 레스터는 이번 시즌 내내 강등권에서 허덕였다.
지난 4월 브랜던 로저스 감독을 경질하는 초강수를 뒀으나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다. 레스터의 잔류에는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다. 레스터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이기고 에버턴이 승리하지 못하기를 바라야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득실차에서는 레스터가 에버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19위 리즈는 사실상 강등이 확정됐다. 리즈가 승리하더라도 에버턴과 레스터 중 한 팀이라도 이기면 그대로 2부 리그행이다. 리즈는 두 팀이 모두 승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3점차 이상의 대승을 거둬야만 잔류 희망을 걸 수 있다. 2. 오피셜, 토트넘. 최초의 호주 출신, 포스테코글루 감독 공식 선임. 계약 기간은 2년 아닌 4년. 마침내 토트넘이 다음 시즌을 이끌 감독을 선임했다. 오형규의 스승이었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다. 토트넘은 6일 한국 시각 공식 채널을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새로운 1군 사령탑으로 임명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지휘봉을 잡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호주 출신 감독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7월 1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적절한 시기에 코치진을 확정할 예정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임은 시간 문제였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를 새 감독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거래는 이미 완료됐다라고 전했다. 전날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구두 합의를 마쳤다. 셀틱과 합의만이 남았다고 전한 로마노는 곧이어 셀틱과 토트넘이 보상까지 동의했다. 포스테코글루도 모든 조항을 수락했다. 이제 세부사항만을 남겨뒀다고 확정 발표했다. 사실상 오피셜에 해당하는 특유의 Here we go까지 붙였다. 영국 BBC도 속보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이 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세부 요소들만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전망은 2년 혹은 2+1년이라고 했지만 의외로 4년으로 결론이 났다. 포스테코글루 체제로 새롭게 팀을 꾸리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느껴진다. 당초만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셀틱에 잔류할 분위기였다. 셀틱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토트넘행을 그리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토트넘 이적설에 대해 모든 사람이 내게 이에 대해 묻는다. 나는 우승에 집중하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다. 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인버네스를 꺾고 스코티시컵 우승을 차지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리그컵에 이어 스코티시컵까지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은 없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협상이 마무리됐다. 결국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찾기도 마침표를 찍었다. 토트넘의 새 감독 찾기는 난항이라는 말로 모자랄 정도로 힘겨웠다. 조제 무리뉴 감독 후임 찾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토트넘은 지난 3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전격 경질했다. 콘테 감독은 지난해 토트넘을 유럽 챔피언스 리그로 이끌었지만 올 시즌 이반 페리시치를 중용한 전술 등을 고집하며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다. 콘테 감독은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하게 됐다. 토트넘은 이어 이해 못할 행보를 이어갔다. 콘테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크리스티안 스텔링이 수석 코치에게 대행을 맡겼다. 하지만 스텔링이 대행 역시 뉴캐슬의 1대6 충격패를 당하며 쫓겨나듯 팀을 떠났다. 토트넘은 과거 팀을 이끌었던 라이언 메이슨 코치에게 대행의 대행 자리를 맡겼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메이슨 감독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마저 실패했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 출전이 좌절된 것은 2009에서 2010 시즌 이후 13년 만이었다. 반등을 노리는 토트넘은 새로운 사령탑에 총력을 기울였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감독을 비롯해
율리안 나겔스만 전 바이에른 뮌헨 감독,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 로베르토 데 제르비 브라이턴 감독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징계를 받은 후 팀을 떠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클럽 대항전 진출마저 좌절되며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 토트넘이 원하는 명장은 당연히도 토트넘행을 원치 않았다. 가장 유력했던 후보였던 나겔스만 감독은 선수 영입권과 단장 선임권 등을 원하며 전격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 아르네 슬롯 페이노르트 감독이 물망에 올랐다. 슬롯 감독 역시 런던에서 보자 는 말로 토트넘행 가능성을 알렸다. 하지만 슬롯 감독의 선택은 잔류였다. 토트넘은 슬롯 감독에게 있는 거액의 위약금을 쓰는데 주저했다. 슬롯 감독은 다른 클럽들이 내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페이노르트에 남아 지난 2시즌간 쌓아온 기반을 계속 다지고 싶은 것이 내 바람이라고 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재계약 공식 발표까지 나왔다. 내심 팬들이 원했던 포체티노 전 감독도 라이벌 첼시행을 택했다. 팬들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졌고 토트넘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 최종 낙점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1년부터 셀틱을 이끌었다. 과거 멜버른 빅토리, 호주 대표팀, 일본 제1리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 등을 거치며 유럽에 처음으로 입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셀틱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일본 출신 선수들을 중용하는 파격 정책으로 부임 첫 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과 리그컵을 우승하며 더블을 달성했다. 레인저스에게 뺏긴 타이틀을 탈환하며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자신의 색채를 더욱 짙게 했다. 올 시즌에는 아예 트래블을 달성했다. 셀틱의 통산 8번째 트래블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그에서 114골을 기록할 정도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친다. 맨시티와 나폴리의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여기에 아시아 선수로 문호를 확대하는 등 선입견도 없다. 오형규 영입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택했고 다른 한국 선수들의 영입도 추진했다. 빅리그 경험이 없는 것이 약점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만큼은 토트넘 지휘봉을 잡기에 손색이 없다. 영국 언론에서는 원석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레전드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 팬들이 재밌는 축구를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물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름값이 약한 감독임에는 분명하다. 변방인 호주 출신이라는 것도 걸린다. 호주 대표팀 출신 크레이그 포스터는 호주 출신 농구 감독이 NBA에 가는 것과 같다. 포스테코글루는 놀라운 역사를 가진 잉글랜드의 빅6로 간다.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기뻐했다. 검증된 명장을 원했던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공격 축구를 선호하는 데다 아시아 선수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감독이 들어온 만큼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전망이다.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지난 시즌에는 가까스로 두 자릿수 득점에 만족해야 했다. 물론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라는 기록도 어마어마하지만 에이징 커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반등을 해야 하는 손흥민 입장에서 새 감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나쁘지 않은 구도임은 분명하다. 당시 호주가 2대1로 승리하며 5승을 차지했는데 당시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다. 손흥민은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다.